사람의 5가지 성격 유형.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복잡하여 단 하나의 잣대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바로 내면을 알기 힘든 내패성 성격, 사교적이고 타인과 융화하려는 동조성 성격, 무언가에 강하게 열중하고 집착하는 점착성 성격, 자기만족이 강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현시성 성격, 그리고 매사에 책임감이 강하고 고민과 불안이 많은 신경질 성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누구도 이 5가지 중 단 하나의 성격만으로 100%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는 이 5가지 성격 요소가 다양한 비율로 섞여 공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타인과 잘 어울리는 동조성을 띠다가도 특정 업무에 돌입하면 완벽을 기하는 점착성이나 신경질적 특성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 요소들 중 유독 강하게 발현되는 지배적인 특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적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언제나 이 성향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입니다. 5가지 성격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특정 성격이 비대해져 타인과의 관계를 짓누를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내면에 공존하는 5가지 성격의 명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패성 성격은 에너지가 외부 세계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 있는 유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에 능합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굳건함이 장점이지만 겉으로는 속을 알 수 없고 차갑거나 무뚝뚝한 사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조성 성격은 타인과의 관계, 공감, 집단 내의 소속감을 최우선으로 삼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을 중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격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집단의 의견에 지나치게 휩쓸려 자신의 주관을 잃기 쉽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결단력을 상실하는 맹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점착성 성격은 끈끈하게 달라붙는다는 의미처럼 한번 목표를 정하면 무서운 집중력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향입니다. 끈기와 장인 정신을 발휘해 남들이 포기하는 일도 기어코 완수해냅니다. 그러나 완벽주의가 심해 융통성이 부족하고 과거의 실수나 원한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경질 성격은 흔히 말하는 짜증이 많다기보다는 감각이 예민하고 책임감이 과도해 스스로 걱정과 고민을 사서 하는 유형입니다. 도덕적 잣대가 높고 매사에 꼼꼼하며 신중하여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내면에 항상 긴장과 불안이 깔려 있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소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기 현시성 성격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자신을 향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입니다. 타인의 이목과 관심이 행동의 유일한 동기이며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는 맹목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주의 대상, 자기 현시성 성격의 심층 분석, 위의 5가지 성격 분류 중에서 현실의 대인관계, 특히 사회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을 심하게 호소하는 유형이 바로 자기 현시성 성격입니다. 이들의 내면과 행동 양식을 자세히 뜯어보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모순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심층에는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깊은 열등감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든 결국 내가 예전에 내 생각에는 이라며 화제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끌어옵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과장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상황을 이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넘어 자신의 존재 기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쉽게 동요하며 남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맹렬히 시기하고 속으로 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신의 실제 능력이나 처지에 맞지 않는 대단한 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자랑합니다. 작은 성취를 부풀리고 대단한 인맥이 있는 척 포장합니다. 끊임없이 부풀려진 자아상을 전시하여 타인의 감탄을 얻어내야만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격의 병리화, 연기성 인격 장애와의 교집합, 최근 심리학과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 속에서 성격적 병리를 규정한 인격 장애라는 개념이 대중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격 장애란 어떤 사람의 고유한 행동 양식이나 내적 경험이 사회적 기대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융통성이 전혀 없어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과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고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진단 기준 속에 연기성 인격 장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과거에는 히스테리 성격 장애라고도 불렸던 이 진단명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자기 현시성 성격과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이 질환의 핵심은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타인에게 부적절할 정도로 유혹적이거나 자극적으로 행동하며 감정이 매우 얕으면서도 빠르게 변합니다. 또한 대인 관계를 실제보다 훨씬 더 친밀한 것으로 과대평가하거나 타인의 이목을 끌기 위해 신체적 외모를 과도하게 이용합니다. 인격장애로 분류된다는 것은 그 상태가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한 이미 병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을 교정하기 어려우며 전문적인 치료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이나 직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병적인 수준의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저 자기 현시성 성향이 유독 강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질환의 수준까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성향이 짙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감정의 소모를 수반합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집단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타인의 말을 가로채기 일쑤입니다.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자기 자랑과 과시의 배설창구로 전락하는 대화는 듣는 이의 에너지를 급속도로 고갈시킵니다. 가장 상대하기 힘든 순간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주목이나 찬사를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들의 자존감은 내면의 단단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평가에 기생하는 구조이므로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아주 작은 비판이라도 가해지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 상사나 팀원 혹은 가까운 지인으로 존재한다면 곁에 있는 사람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도 명확히 모른 채 그들의 변덕스러운 기분을 맞춰야 하며 아무리 상대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와 마주해야 하는 매 순간에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법, 거리두기와 치켜쓰기,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갉아먹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대의 성격 구조를 전혀 모른 채 무방비로 감정적 타격을 입는 것과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관계의 주도권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목적 지향적인 칭찬과 인정, 전술적 타협, 상대가 언제나 남들보다 눈에 띄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의 소유자라는 본질을 파악했다면 그들의 갈증을 적절히 채워주는 것도 훌륭한 처세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심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튀고 싶어하는 면을 조금만 치켜 세워주고 사소한 부분에서 인정해주면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 생각은 정말 특별합니다. 라는 가벼운 칭찬 한마디는 그들의 허영심을 달래고 나에게 향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적대감을 사전에 차단하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현실성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고 싶어하는 아이를 달래듯 적당히 칭찬의 먹이를 주어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위한 감정적 방어막, 업무적 충돌 시, 하지만 직장이나 공적인 관계에서 칭찬과 비위 맞추기만으로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방향성이 심각하게 틀어졌거나 그들의 행동이 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직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이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단단한 심리적 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현실성이 강한 사람에게 비판을 가하는 것은 곧 그들의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자아상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실 관계에 대한 지적조차 자신에 대한 거대한 인격적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적을 받는 순간 상대가 감정을 폭발시키고 방어 기제로 화를 내며 심지어 당신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각오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들의 분노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않고 철저히 건조하게 업무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말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적, 물리적 거리두기, 나를 지키는 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현시성 성격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감정 노동이며 피곤한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 일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의학적인 인격장애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저 몹시 피곤하고 유별난 동료일 뿐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대처법은 애초에 그런 경향이 과도하게 강한 사람과는 될 수 있는 한 엮이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꼭 상대해야 할 타이밍에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의 영혼 없는 칭찬을 건네며 업무적 목적만 달성하고 사적인 감정 교류의 끈은 가위로 잘라내듯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